근데 사실 수양제는 고구려 때문에 망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러니까 고구려를 끝까지 무너뜨리려고 하다가 결국 자신이 이제 망하고 말았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그 제1차 고수대전 그리고 제2차 고수대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수양제는 고구려 때문에 망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러니까 고구려를 끝까지 무너뜨리려고 하다가 결국 자신이 이제 망하고 말았는데요. 그 후로도 두 차례 더 쳐들어왔죠. 이번에는 이제 2차 고수대전 2년 후인 613년에 또다시 이제 쳐들어왔는데요. 또다시 대군을 동원해서 그 요동성을 이제 4월에 공격해서 포위했다가 6월에 그냥 회군했어요. 왜냐하면 예보상서 양현감이라는 인물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제가 중국 기록들을 보니까 이 당시 중국 사람들이 노래를 불렀다 그래요. 야, 우리 고구려 전투에 끌려가서 개죽음 당하지 말자. 이런 노래들이 막 중국에 퍼져 있을 정도로 고구려전은 가면 죽는 것으로 인식돼 있었던 거죠. 수양제가 113만 3,800명 동원했을 때는 그거 누가 질이라고 예상을 했겠습니까? 고구려의 뭐 국민 숫자하고 비교해도 크게 차이가 안 날 정도의 인원을 갖다 동원했는데도 완전히 KO로 패했잖아요. 그런데 또 일으키니까 이제 사방에서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중국사와 우리나라 역사에 큰 차이가 있는데, 한국사는 한 왕조가 들어서면은 이거 무너지는데 기본 500년은 걸려요. 근데 중국은 삽시간에 무너져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수양제가 급히 회군해가지고 이제 반란을 진압했죠. 그러고 나서 이듬해에 또다시 쳐들어왔습니다. 614년에. 이 당시는 이제 양제가 이미 정상 판단은 못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쯤 되면은 이제 고구려는 잊고 숱한 패전으로 뒤숭숭한 민심을 달래고 귀족들도 달래고 하는 그런 정책을 짜야 되는데, 내가 고구려 반드시 무너뜨리겠다라고 또 일으켜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의 호위대장인 우문화급이라고 있는데요. 그 우문지니까 바로 선비족이에요. 수나라 당나라를 세운 그 집단들이 다 선비족 집단들이에요. 이들을 갖다가 관롱 집단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뭐 제가 붙인 이름이 아니고 중국의 저명한 역사학자 중에 진인각이란 그 역사학자가 있어요. 이 진인각이란 중국의 역사학자가 이제 붙인 이름이 관롱 집단 설인데요. 관롱 집단이라는 거는 주로 이제 그 선비족들로 이루어진 세력이 수나라 당나라의 주도 세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핵심 내용이죠. 그런데 이 진인각이라는 역사학자의 인생도 파란만장합니다. 이 진인각은 나중에 중국의 제2차 국공내전 때 장개석이 수많은 보물을 가지고 대만으로 가죠. 그래서 지금 대만에 있는 고궁박물원이 전체 유물 숫자는 이 대륙보다 적겠지만 진짜 A급 유물은 대륙보다 좋은 게 많다는 거죠. 장개석이 그 유물만 가져간 게 아니라 이때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에 A급 역사학자 정탈전을 벌여요. 저는 중국사를 볼 때 중국을 뭐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중국에 가서 뭐 일반 뭐 이런 걸 보면 그런 느낌이 들지 몰라도 중국의 지도층들은 항상 역사와 고전을 알아요. 한국이 예를 들어서 해방 이후에 남한의 식민사학자들이 장악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지금 역사관이나 우리 정신세계가 이렇게 안 됐어요. 몇몇 역사학자들이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진인각도 서로 국민당과 공산당에서 서로 데려가려는 역사학자 그룹에 속해 있었죠. 그래서 북경에서 비행기가 떠가지고 남경에 도착해서 대만으로 가는 거였는데, 남경에 도착했을 때 같이 이제 비행기에 탔던 호적이라든지 뭐 여러 인물들이 있었는데, 이 호적 같은 경우는 그 비행기를 그냥 타고 대만으로 갔고, 그리고 진인각은 내려가지고 중국 공산당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문화대혁명 때 홍위병들에 의해서
수많은 이제 고생을 한 끝에 아주 저명한 대학자가 아주 불행한 인생을 마치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모택동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대약진 운동이나 문화대혁명, 특히 문화대혁명 같은 거는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애들 동원해가지고 정적을 공격하는 어떤 이런 행태만 하지 않았으면은 모택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중국이란 나라의 아주 이제 기본을 갖다 바꾸는 그런 훌륭한 인물로 이제 평가받을 수 있을 텐데, 이런 뭐 대약진 운동과 문화대혁명의 실패 때문에 그런 평가를 이제 받지 못하게 됐죠. 그 수양제를 암살한 우문화급이 누구냐면 바로 그 수양제의 호위대장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불안해지면 항상 옛날에 이 박정희 정권도 나중에 경호실장 차지철에서 아주 비대한 권력을 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호위 부대에 의해서 반란이 일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했을 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해당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은 다 차지 처리했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역사의 흐름인데, 권력을 잡으면 이런 것들을 흔히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역사를 갖다 다른 말로 전철이라고 합니다. 앞절 전자에 수레바퀴 철자예요. 수레바퀴가 수레가 절로 가다 보니까 엎어져요. 그럼 절로 가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그걸 갖다 역사를 전철이라고 부르는 건데, 우리는 보면은 절로 가면 엎어지는 거 알면서 또 계속 가요. 왜냐하면 현실의 권력을 갖고 있으면 그만큼 모든 거를 자기가 조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커다란 착각인 거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늘 역사로부터 배우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역사로부터 배우라라고 하는 게는 우리가 단순히 중국의 수나라가 고구려 쳐들어와서 망했다는 데서, 고구려에게 격퇴당했다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중원의 통일제국이 왜 고구려에 와가지고 이러한 대패를 당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차 패배했을 때 그때 잘 내정 수습에 나섰으면은 나라가 망하는 지경까지는 가지 않았을 텐데 계속 3차, 4차 정벌 하다가 망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수나라가 망하고 나서 들어선 당태종도 고구려 쳐들어왔다 또 이제 엄청 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태종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내가 천하의 제왕으로서 저 조그만 뭐 소추에게 당한 게 뭐냐라고 뭐 할 정도로, 이건 뭐 당태종이 비하한 말입니다만, 당태종은 고구려 쳐들어갔다가 아주 대참패를 당하고 나서 그 다음엔 이제 고구려를 안 쳐들어갔기 때문에 그나마 당나라는 망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고요. 고당대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